자, 이번에는 임기용백격을 보겠습니다. 임기용백격. 그냥, 아마 명칭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명칭만 많이 들어봤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일이 없었죠. 지금 이 잡격, 특히 외격에 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개수가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씩 더 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보고, 더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기용백격을 보면, 임기용백격 말 그대로 하면, 자, 임이 뭐죠? 임수죠. 임수가, 기는 뭐예요? 말탈기, 뭐, 기마, 뭐 있잖아. 기마병 할 때, 말탈 기자요. 말을 타는. 용은 뭐죠? 우리가 이제, 용은 뭐죠? 우리가 진토죠. 지인이 용이잖아요. 우리가 동물이. 그래서, 임수가 진토 위에 타고 있다. 배자는 등배자니까, 이게 진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으면, 그쵸? 이 등 위에 뭐가 타고 있어요? 임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진토, 임기용백격이라고 하는 것은 진토 등에 임수가 타고 있다. 이런 구조가 우리가 임기용백격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말을 가지고 먼저 풀었으면 그런 의미예요. 자, 임기용백격은 임수가 용을 의미하는 진토 위에 타고 있다는 뜻으로 임진괴강일주가 사주 중에 진토가 많을 때 성립한다고 하거나 임일간의 지지에 진이 3개 이상 3개 있는 격이라고 한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임진이 괴강격이죠. 괴강격. 요건 제가 아는 게 제 집사람 일주가 임진격이에요. 그래서 이 임진 괴강격인데 어쨌든 이 임수가 밑에 지지가 있어서 이게 진이 뭐냐면 용이기 때문에 이 용이잖아요. 용 위에 임수가 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임기용백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사주를 한번 볼까요? 바로 사주가 나오네요. 자, 임진일주가 진토 위에 이렇게 진토 3개나 있죠. 여기도 임수가 있고 여기도 임수가 있죠. 진토 3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목이 있죠. 자, 이런 게 임수가 진토 위에 있는 것을 임기용백격이다 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주의 격은 진이 많이 있으면 귀로 본다. 진은 뭐죠? 여기서 보면 관 아닌가요? 자, 정확히 보면은 이거는 편관이죠. 편관. 왜냐하면 양이고 양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편관이다. 근데 진이 투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월지를 보면 편관이다. 그러니까 편관은 뭐죠? 우리가 이제 관의 작용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귀로 보고 인이 많은 것은 인은 뭐 정확히 뭐냐면 여기서는 수생목이죠. 그러면 식신이 되는 거죠. 식신. 근데 어쨌든 식신생재 한다 해서 재물을 만들어내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인이 많으면 부가 된다. 진술충하야. 자, 진술충하야. 자, 진술충하야. 진이 많기 때문에 술과 충을 해서 술 소속이 뭐가 있어요? 술, 신, 정, 무가 있죠. 그러면은 이 임수의 관계에 있어서 무토는 뭐냐면 칠살이 돼요. 그쵸? 살이 되고 편관이 되고 정은 정제가 되죠. 그 다음에 신은 인성이 되네요. 인성. 정인, 인성이 됩니다. 자, 진술이 충하여 재관을 충하고 재성과 관성을 충하고 재성과 관성을 추구하고 이는 술과 오합하여 자 인호술이죠. 반합이죠. 인호술 반합하여 부귀를 얻기 때문이다. 진이 술을 충하여 술 중에 정무를 재관으로 적출한다. 자, 정은 뭐죠? 정제, 무는 편관. 그렇죠? 그래서 재관으로 적출한다는 것인데 이미 진이 관임으로 재만 끊어 쓴다. 이미 진이 아까 여기서 진이 뭐라고 했어요? 편관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있기 때문에 자 진토가 이미 있기 때문에 꺼내 쓰지 않고 이 정화, 정제 하나만 꺼내 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 사주는 천간이 전부 임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는 인이 있죠. 그럼 수생목이죠.
전부 식신이 강하죠. 자, 진은 뭐죠? 필살이죠. 편관. 자, 인목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발제했다. 아까 인목이 많으면 뭐라고 했어요? 부가 된다 그래서 부. 그렇죠? 식신으로 흐르기 때문에 식신 다음에 뭐예요? 재성이죠. 식신. 그래서 재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이 많으면 재성으로 보고 진토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귀한 걸로 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진토 속이가 진토 자체가 편관이기 때문에 진은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토는. 다만 이 진토 속에 있는 정화와 정제를 끌어내서 정제로 쓴다기 때문에 결국은 다 돈이지 않나 싶은데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확히 이 용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임수가 탄다. 어디에? 용이 뭐죠? 진토죠. 거기에 어디에? 등에. 그래서 임수가 지지에 진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임기용백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용어로서 먼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장남이 말하기를 임기용백격이란 임진일생이 주중에 진이 많으면 술을 불러들여서 충하는 거죠. 진술, 충을 해서 술도 속에 뭐다? 정화죠. 이 정화를 꺼내서, 진술 중에서 정화를 꺼내서 재성으로 삼는 것인데, 진토와 인목이 많아야 한다. 이는 술을 화합하니, 뭐죠? 이는 술을 화합하니까 인호술 오화를 끌어오죠. 오화는 뭐죠? 임진 입장에서 보면 정제죠, 이것도. 그쵸? 그래서, 재성을 얻는다. 이것도 정제네요. 아까 우리 진이 와서 진술 중에서 정화를 끌어내는 것도 정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수입 중에서, 그 다음에 인이 오면은 술을 끌어들여서 인호술 해서, 이것도 재성이죠. 임진일생이 인목이 있으면 인호술 삼합으로, 인목이 삼합이 있으면 인호술 화국이 되죠. 그럼 이것도 재성인데 정화가 와서 재성을 얻는다. 연월일시에 진토가 이렇게 많으면 귀격이 되고 인목이 있으면 부격이 된다. 인호술 화국 재성을 합으로 끌어오기 때문이다. 만일 연월일시에 모두 진토가 있으면 재관을 충으로 끌어와. 재관을 충으로 끌어와 사의 이름을 떨치고 천하의 권위를 떨치는 대귀명이 된다. 자, 모두 연월일시에 이렇게 진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진술충을 해서 술도 속에 술신정무. 그래서 요거는 재성이고 요거는 관이라고 했죠. 근데 아까 이 관은 이 앞에 여기 관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관은 여기 있고 재물을 끌어와서 정임 한목으로 재성과 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만들어주고 또 이게 칠살이기 때문에 명예도 빛내주기 때문에 북이 쌍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허자 이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허자 이론이라는 뭐였죠? 없어요. 글자가 이 사주 명제에는 없어요. 이 없는 글자가 비어있는 글자를 어떤 충을 통해든 합을 통하든 뭐 합록이니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도충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빌어와서 글자를 만들어내요. 없는 글자를 유자로 글자를 만들어내요.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뭐다? 재성과 관으로 쓰임을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부 이게 지금 족격 이론의 큰 요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허자 이론처럼 많은 진토가 허공의 술과 충을 하여 허공의 충하니까 뭐예요? 비천 농막격도 있었죠? 허충을 하여 술중 정재성을 꺼내 정임함으로 재성을 취하는 허자 이론이다.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이런 허자 이론에 의해서 재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론이다. 그 말이죠. 만약 주중에 인이 있으면 인과 허자 술이 인술 화국을 만들어 화력을 더 키우는 구조가 되어서 발제력이 더 좋게 된다는 격곡이다. 역시 화는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 뭐예요? 재성이죠. 그래서 이 발제력을 키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보면, 자, 죄를 취하는 사준이 기본적으로 신강해야 된다. 그쵸? 죄를 취하려면 신강해야 돼요. 죄다 신약이, 죄성이나 우리가 지금 종합정리하면, 우리가 앞에 격 중에서 인수격 있죠. 인수격 빼놓고 나머지는 뭐다? 전부 일간이 강해야 된다고 했어요. 특히 재성도 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강해야 되고 신강해야 된다. 만약 신약 가면 파격이다. 죄간 용백격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허자는 주중에 사주 중에 그 말이에요. 사주 중에 써야 할 허자가 없어야 하는데 허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실이라고 그랬죠. 전실은 뭐라고 했죠? 메꾸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야 글자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글자가 생기면은 그 필요한 거를 메꿔버리기 때문에 이런 각종의 이론을 도입해서 그러한 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안 좋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게 그거였잖아요. 원래 없는데 글자를 만들어서 이런 이론을 만드는 건데 이걸 만들어서 쓴 건데 만약에 절실됐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글자를 뭐 대운에서 온다든지 세운에서 온다든지 그러면 굳이 이 격을 논하지 않고도 이 격에서 얻고자 하는 재성과 관성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전시된다고 하면 전시된다고 하는 것은 글자가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왜 이게 파격이 된다고 해서 나쁘게 보냐라고 하는데 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뭐 거린사주 같은 경우는 파격이 돼버려가지고 거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좀 아리송하죠. 어쨌든 이런 이 작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어떤 이러한 잡격 이론이 어떻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이론하고 나중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좀 일각에는 이뤘다라고 할 때쯤 되면은 정식으로 이 문제에서 하나하나 논리적인 맹점을 짚어줄 필요는 있죠. 현재는 그냥 기존에 우리 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지금 공부하자고 하는 거니까 기본 이론에 충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면 또 나왔네요. 자, 임수가 진토 위에 있으니까 뭐다? 임기용백격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술토 속에 뭘 끌어나고 있어요? 정화를 끌어나고 있죠. 근데 뭐예요? 이게 지금 병화가 있어버리네? 그쵸? 무토도 있어버리네요? 여기 지금 무토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진이 있어서 문을 안 쓴다고 했어요. 근데 무토가 있어요. 병화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론을 도입하지 않아더라도 이미 사주 원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쵸? 뭐라고 하나 볼까요? 본명은 신강하지도 않고, 신강하지 않다. 자, 신강할 때 기준, 신강하냐, 안 하냐, 기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등령을 했냐? 등령했나요? 이 진토 속에 진을 계무가 있죠. 그런데 임수는 겨울에 태어나야죠. 근데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등령하지 못했다고 보고, 자, 득지했냐? 지인을 계모.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있긴 있어요. 뭐, 약간 세모 정도? 그 다음에 인성이 있냐? 생해주는 게 있냐? 없죠. 그 다음에 비견 겁재 있냐? 겁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한 중간쯤 좀 약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신강하지도 않고, 천간의 병 이미 재성이 있어버리죠. 편제긴 하지만, 재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허충으로 정자를 꺼내 쓰는 인계 용법격이 성립이 안 된다. 성립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미 이게 사주에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이런 이론을 도입해가지고 이 격이 성립된다고 할 필요가 없죠. 임기 영백격이 성립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나쁘냐? 이걸 가지고 논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임기 영백격이 뭔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실이 돼버리면 이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론 구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기 영백격이 끝인가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